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정고점이 이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에서 뭐 5억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 정고점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는 그래도 조금 한 몇 개월 안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관세가 약간 중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관세도 조금 유예가 되면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은 뭐 지금 바닥을 거의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점인 한 1억 5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아마 한 번 더 상승을 잇고 아마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성정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인 닉네임 호피를 사용하고 있는 장석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1,518억 원이 순유입됐는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약간 크게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출되는 흐름이 돌아서고 있었는데 유입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부터 조금 유의미한 유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 이제 유출된 자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유입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래들의 매수 흐름이 포착되는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너무 근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많이 파신 고래들이 판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중간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균형을 이루는 단계고 약간은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심리는 많이 죽었는데 여전히 기관들이나 고래나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의 악재일까요? 일단은 관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자산 시장이 거의 2, 30%씩 많이 하락을 하고 많은 건 50% 이상씩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7만 초반까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한 8만 3천에서 8만 5천 사이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미국 주식이 원래 좀 한 1, 2% 나스닥 기준 뭐 1, 2%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그것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그 현물 ETF 승인되면서 미국형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자산 시장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돌아서지 않고 비트코인만 홀로 조금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좀 힘든 상황이고 관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그래도 관세의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비트코인도 살아나는 걸까요? 네, 특히 이제 좀 과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돌아섰거든요. 지난 제가 사계절 사이클에서 첫 번째 사이클인 2017년까지랑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2021년까지는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달러가 되게 약세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하면 약세로 돌아서면서 약간 비트코인도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랑 이제 미국의 주식 자산 시장이랑 같이 함께 보셔야지 이제 비트코인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지금 뭐 패드워치 기준으로 뭐 5월에는 힘들고 한 6월 안에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많은 실망감을 좀 안겨줬는데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하겠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계속해서 압박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조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이제 정말로 할 계획이라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하는 상태에서 관세를 이제 조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려고 할 것 같고 2018년도에도 계속 파월 의장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마찰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엔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게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동성 측면이 꼭 금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트럼프 감세 정책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세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은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유동성 확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 이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관세가 이제 중국이랑 특히 협상이 잘 되면은 다시 이제 조금 자금이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다시 상승할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사계절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9월까지가 이제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상승장에서의 조정 정도 지금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상승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정고점이 이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 3억에서 뭐 5억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물론 뭐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한 약간 그런 가능성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정고점인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는 그래도 조금 한 몇 개월 안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세가 약간 중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관세도 조금 유예가 되면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은 뭐 지금 바닥을 거의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타격하기보다는 약간 기존 고점인 한 1억 5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아마 한 번 더 상승을 잇고 아마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비트코인 고점은 1.5억에서 2억 정도일까요? 네, 조금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만약에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최대 2억에서 3억까지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한 2억 정도가 거의 2억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은 아예 비트코인을 아예 안 갖고 있고 현금만 뭐 100% 갖고 있거나 뭐 현금이 한 50% 이상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어느 정도 소액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반대로 이대로 하락장이 정말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금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그냥 한 1, 2년 있다가 정말 비트코인이 한번 더 크게 하락했을 때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약간 정리하는 수준? 약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투자에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단이 낮은 분들은 매도를 시작해도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1억 5천에서 뭐 2억 이상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언제 다시 폭락이 올지도 모르고 정말 이게 관세가 끝까지 가서 만약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은 정말 자산 시장에 저희 뭐 비트코인 이번에 뭐 기간들이 있어서
뭐 50%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트리거로 인해서 예전처럼 뭐 8, 90% 하락이 이미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고, 좀 무리해서 투자는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현금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막 무조건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 자기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20%, 투자금의 한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데, 5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상단이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투자했을 때 많은 수익이 기대가 안 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정말 1억 아래로 떨어졌을 때 고를 때 사면은 다음에는 뭐 3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고를 때 투자하는 게 낫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금과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인 성격이 좀 있기는 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 디지털 금이 아예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약간 금이랑 조금 별개로 지금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관세 전쟁 하면 관세 부과가 이후에 이제 금은 계속해서 연일 폭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올라가는 반면 비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약간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약간 다른 성향이 있고, 아직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까지 가기까지는 아직 먼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금처럼 같이 움직이거나 금의 시세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나면은 결국 금처럼 움직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한 5년 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 신고가 돌파 후 100일 뒤 비트코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까요? 그 실제로 보면은 금이 먼저 움직이고 뒤늦게 비트코인이 항상 움직였긴 했어요, 과거 사이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측은 뭐 저도 공감은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제 뭐 어쩐 과학적인 것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지표로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맹신해서 무조건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약간 지금은 약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약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인 반면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뭐 사이클에 따라서 이번에 뭐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와야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5년 비트코인 180만 달러 간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2035년이면은 한 10년 뒤잖아요. 10년 뒤에 저는 일단 최소 10억은 그래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그 전에 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가기 못 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뭐 10억을 넘어서 뭐 20억, 30억, 100억까지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가총액 부분에서 매우 지금 많은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수요가 생기는지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CBDC가 나올 거거든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CBDC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언제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CBDC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즘에 그 은행 어플에 가시면은 CBDC 테스트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CBDC를 써봤는데, 결국엔 이 CBDC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뭐 CBDC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든지 이런 수요 측면을 위해서 CBDC가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엔 CBDC가 비트코인을 한 번은 위협을 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한 10년 뒤, 뭐 20년 뒤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뭐 CBDC뿐만 아니라 새로운 뭐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자산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뭐 한, 저는 한 5억에서 1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약간 좋은 환경이 계속해서 구축되지 않는 한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장 한 10년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데,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처럼 가면 이제 가격 변동성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이 10억을 넘어서 100억을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희망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시그널이나 지표를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비트코인의 존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알트코인들의 존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위험한 행위인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비트코인을 지금 최대한 조심스럽게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분할로 계속해서 사서 모아가는 행동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무리해서 지금 단기간에 비트코인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좀 경계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앞서 제가 뭐 10억 5억 10억 얘기를 했는데, 뭐 꼭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고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이클에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김치 프리미엄이 한 5%를 넘어서 막 10%가 넘어갔을 때 항상 거의 끝물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관세 이슈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경기 침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이라 이제 더욱더 비트코인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짧은 기간에 아마 그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가, 경기 침체가 만약에 정말 관세 때문에 오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월에서 뭐 길면 9월 해서 이제 한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때 만약에 정말 무리해서 갖고 갔다가 정말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 50% 많으면 뭐 과거의 경우 한 85%까지 빠졌고, 지난 사이클은 77%까지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버틸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안 하셨으면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한 번의 상승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씩 뭐 물을 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차라리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했고,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초입 단계,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무언가를 자꾸 여기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많은 투자가 손실을 봤을 때 이거를 극복하려고 뭐 알트코인 단타도 쳐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손실은 쌓여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또 다른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 뭐 어떤 최근에 이제 뭐 비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를 안 팔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납세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산, 돈을 써서 저희가 이제 사진 않겠다 미국에서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비트코인한테 이제 내부적으로 호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그다음에 앞서 말했던 뭐 금리나 그런 유동성 같은 게 조금 더 들어오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뭐 4월부터 지금 조금 지금 당장 뭐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막 5월에서 9월 안에 한 번쯤은 상승을 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5월에서 9월쯤에 비트코인이 2억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2억까지 이제 만약에 정말 긍정적으로 모든 게 풀리고 유동성이랑 뭐 금리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들이 나면 2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억 5천에 못 팔아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억 5천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체 시드에 이제 분할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라고 이제 분할로 잘게 잘게 쪼개서 팔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1억 5천 100만 원부터 뭐 1%씩 계속해서 쭉 팔던지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잘게 쪼개서 파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오히려 조금 나중에 어느 정도 계속 팔다가 보면 올라갈 때마다 파는 거니까 점점점 이제 파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아마 업계에서 파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지 않고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가 다시 곧 회복하면은 다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때 상황에 가면은 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익 보고 나한테 보상받고 팔아야지라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욕심을 조금 경계하면서 분할로 파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1억 5천에서 2억을 보고 있으면 한 1억 5천 넘었고 한 1억 8천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뭐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더 갖고 있던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정말 한 7만 달러 초반이나 한 8만 초반에 사셨는데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조금 넘었으면은 뭐 원금 회수하고 이득금만 남기고 가는지 이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매도 방법을 고민하신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도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원래는 저는 항상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이나 시즌이 거의 끝났거나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땐 다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제가 과연 다 팔 수 있을지가 1차적으로 걱정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팔더라도 다 못 팔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소액 정도는 조금 제가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선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갖고 있어야지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보고 이제 또 크게 하락했을 때 사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또 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비중을 그래도 조금 저는 많이 줄여나갔고 지금 있는 비트코인을 뭐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고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알트코인들은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폭락한 알트코인을 손절하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해서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오면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알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뭐 기존 고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고 그 이상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다시 시작을 하면 알트코인들의 생각보다 기존 고점을 못 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미련 없이 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뭐 한 비트코인 한 20% 30% 정도까지는 알트코인을 과감하게 정리해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뭐 7, 80%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정말 끝까지 한번 내가 정말 믿는 프로젝트라면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약간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은 정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손실 보고 있는 것들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서 약간 다음을 도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이 기존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해서 정말 1,50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기존의 이제 고점들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고점들은 넘고 매수한 가격에 최근 매수한 가격들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한 번에 저희한테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조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조금 뭐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좀 안 좋은 측면도 약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한번 기회는 무조건 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몰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은 현물 ETF 지금 통과한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뭐 나쁘진 않고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유입이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는 ICO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금 모집하는 데 이더리움이 많이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디파이랑 뭐 NFT랑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되게 핫하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코인 발행이나 이런 것도 솔라나한테 좀 밀리고 약간 디파이를 뭐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나중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유동성이나 이런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은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가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더 상승해서 결국엔 정말 뭐 이더리움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넘어 뭐 1억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도 뭔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할 수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ETF 승인을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대를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개별 ETF가 뭐 승인이 올해 조금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솔직히 의문을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과연 승인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더리움만 딱 보셔도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돼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결국엔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ETF가 됐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ETF가 긍정적인 요소는 맞지만 그 이후에 과연 자금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지 기관들이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ETF 승인이 됐을 때가 거의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트코인 3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을 뭐 제가 개별 종목을 좀 추천드리긴 그렇고, 저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RWA 섹터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자산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특히 최근에 제가 블랙록에서 주주서한 보낸 걸 봤는데 이게 이제 RWA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엔 저희가 이제 뭐 토큰하면은 어디를 쓸 거냐 그랬더니 뭐 부동산, 뭐 예술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블랙록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사모펀드, 이제 사모시장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인프라 투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핫하잖아요. 거기 핫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인들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RWA를 통해서 토큰화를 해갖고 개인 ETF처럼 개인들한테 이렇게 팔겠다 라는 게 이제 블랙록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자산시장에 뭐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RWA 섹터를 계속해서 볼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지금에 있는 코인들이 과연 거기에 다 쓰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기 때문에 그 섹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AI 코인들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안 좋고 되게 지금 뭐 상승을 못하고 계속 뭐 거의 8, 90%까지도 하락하는 코인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용화 될 거고 결국엔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코인들도 계속 봐야 되는데, 기존 코인들보다 항상 알트코인을 보실 때는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알트코인 투자할 때 기존에 있던 코인들보다는 이제 새로 나온 코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코인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높은 코인들 중에서 근데 현물 ETF 이야기들이 나오는 코인들이 있죠. 뭐 에이다가 됐던 리플이 됐던 솔라나가 됐던 요런 코인들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이외 코인들은 정말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시가총액 상위인 코인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은 되게 신중해서 투자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대기업이나 기관들에서 만드는 코인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준이라기 저도 뭐 이렇게 뭐 딱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파트너사를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정말 어떤 실생활에 이제 앞으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이게 왜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고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뭐 인공지능이나 뭐 미래 기술들 있잖아요. 기술들이랑 융합돼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 분야도 약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리플이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리플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는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리플은 아직 투자하고는 있지 않고요. 리플 이외에 뭐 새로운 그런 코인들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 코인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쪽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는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쓰임새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로써 거의 코인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도 요런 기술을 증명을 못했고, 아 이번에도 사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민코인으로 몰려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런 실제로 사용되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만트라 코인이 90% 이상 폭락했는데요. 제2의 루나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뭐 알트코인 뭐 하루 이틀 벌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거는 항상 있고, 아직도 약간 그렇게 조금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코인들이 조금 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좀 더 빨리 편입이 되고 어떤 기준이 조금 더 마련해야 되는데, 뭐 아직 이제 비트코인이 시작했기 때문에 알트코인까지 이게 전이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제도권에서 이제 기존의 코인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면은 만트라 같은 코인 사태들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는 하락장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FTX나 뭐 루나나 이런 사태들 봤을 때 되게 컸었는데, 다행히 이제 만트라 같은 게 시총이 그렇게 높은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뭐 한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정말 큰 암호화폐 전체적인 신뢰가 조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알트코인 투자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 나올 코인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봐야 되고, 이제 기업들 단에서 이제 프로젝트들 추진을 많이 하니까 계속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관심은 그래도 계속 갖고는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락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했을 때, 이제 다 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집중해서 남들이 이제 너무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 전평가되어 있는 걸 찾던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은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하락장 때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가격이 낮을 때 많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다소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비해서 자꾸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약간 좀 전망이 너무 낮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하락장을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는 이제 저희가 지금 조금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다음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이 너무 깊다 보면 자신감이 너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너무 빨리 또 팔아서 나중에 너무 빨리 팔았다가 상승이 정말 시작이 되고 거의 끝에 다시 사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내가 하락해서 이제 위축되고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이런 양쪽의 양극단의 이제 상황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최근에는 또 횡보하면서 지루해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어쨌든 한 번에 저 상승은 조금 있고 그때가 조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시장의 반응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항상 좀 투자에서 한 발 떨어지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